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6월 27일 한국 저기 현지 시간으로 현지에 3시 51분입니다. 한국은 토요일 6월 28일 아침 7시 50분 그 8시 다 됐네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여기 일드맥스 ETF들의 주간 옵션 매매 업데이트를 바탕으로 그룹 D, MSTY하고 SMCY가 저희들이 트래킹하고 있는 종목인데 6월 분배금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되면 이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이나 버티기를 할 건지 이제 그 차이점 뭔지에 대해 잠깐 둘러보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내부와 AUM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번 주까지 옵션 매매 손익입니다. 총 7개 종목을 ABCD로 나눠서 해봤는데, 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그룹 D, MSTY와 SMCY의 분배금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 서머리로 봤을 때 상당히 실망스럽죠. 그러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 스크린 캡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트래커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래커의 서머리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내부 모니터를 해 보는데 조금 너무 적죠. 그래서 약간 키워 보겠습니다. 조금 115%. 예, 뭐,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MSTY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지난주에 잠깐 줄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주에 다시, 새로운, 고점 기록을 깼습니다. 지금 여기 이 줄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은, 어제 데이터입니다. 오늘 데이터는 데일리 홀딩스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볼까요? MSTY. 6월 27일 거죠. 이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짜로 적혀야 이제 오늘 건데, 오늘 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 영상을 녹음하는 시간에까지는 아직 이 업데이트가 보통 안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금 3시 54분. 보통 한 5시 반이나 6시쯤 돼야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데이터는 어제 클로즈 날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STY는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비해서 약 2.9% 내부가 늘었고, 그리고 쉐어 숫자도 약 1.1% 늘었죠. 그리고 MBDY도 또한 전고점이었던 지난주 1.6빌리언에서 지금 1.7빌리언으로 약 4.9%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식 수는 쉐어 수는 약 0.5% 느는데 그쳤습니다. 다행히 쉐어 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내부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5% 가까이 일주일 새. 그리고 코니는 전고점이었던 2월 7일에 비해서 지금 새로운 전고점을 기록을 깼습니다. 그래서 약 1.493빌리언 달러입니다. 약 0.1% 늘어나는 동안에 쉐어 숫자는 약 107%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쉐어 숫자가 그동안 가격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어 왔었죠. 거의 서너 달, 그 기간 동안에 저가 유입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현재 내부상으로는 거의 1월 달, 2월 7일이랑 그게 그렇게 변화가 없지만, 쉐어 숫자는 거의 100% 늘었다는 점, 요점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코니의 이 분배금이 그렇게 많이 클 수 없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리는 전고점이었던 1월 24일 기록에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빌리언 정도. 그동안 조금씩 증가를 해오다가 다시 이번 주에 약간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쉐어 숫자는 계속 늘어서 40.9%가 늘어난 1억 3,300만 주입니다. SMCY는 전고점이었던 지난주에 비해서 약 10%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SMCY가
이번 주에 상당히 약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 늘어나서 약 2억 2,300만 불. 그리고 쉐어 숫자는 약 4.9%, 5%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PLTY는 플레이티는 지난주보다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비해서 줄어든 내부를 보인 게 지난 4월 4일이었어요. 4월 4일, 4월 그 전주 3월 28일에 1억 8천만 달러였다가 1억 7천만 달러로 줄어든 이후에 거의 뭐 한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가 약 0.4%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쉐어 숫자도 약 4.6%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지난 거의 넉 달 동안 서너 달 동안 숨가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을 조금 쉬어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티가 상당히 여기 보시다시피 을티가 올라가는 그 내부 증가하는 속도가 거의 뭐 풀티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울기상으로는 풀티는 어느 정도 지금 조정기에 들어왔고 을티는 지금 여전히 지난주에 비해서 13.4% 늘어난 6억 3,800만 불입니다. 그래서 풀티보다는 여전히 조금 적긴 하지만 뭐 곧 역전할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두 개의 그래프 가는 추세로 봐서는. 그리고 쉐어 숫자 또한 12.2% 늘어서 지금 이제 1억 쉐어를 넘어섰습니다. 울티 같은 경우. 자,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트래킹하는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티는 참고 삼아 제가 트래킹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울티가 상당히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요 내부 모니터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종목으로 가서 테슬리가 오늘 8.29, 테슬라는 323.63, 그리고 30일 변동성은 62%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테슬라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지난 일요일 날 로보택시가 성공적이라기보다 뭐 무난하게 순조롭게 이제 론칭이 되고 그게 대해서 상당히 크게 기대를 하다가 그 후에 이제 이번 주 중반을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그 악재가 나오죠. 뭐 항상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어느 정도 잘 나오면 또 악재 나오고 이래서 이제 등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30일 변동성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등락을 거치면서 테슬라는 정말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로보택시에 이제 휴머노이드까지 연결하고 이 그록이라고 하는 AI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상당히 그 테크 기업으로서 최첨단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첨부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이제 그런 그 어떤 테크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뭐 엔지니어라 그런 점도 있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리드하는 이 회사가 상당히 지금보다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더 기대되는 그런 회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테슬라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뭐 컨트랙트를 더 했어요. 더 하다가 얼마 1600주를 더 해가지고 더 하다가 이제 6월 23일 날 1500주를 클로즈를 했네요. 1500개의 컨트랙트를 클로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의 이 합성 옵션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320, 335, 340 총 34,408개 중에 하나만 지금 현재 기호 수익권에 들어있고 나머지는 현재 손실권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다시피 이 익스파이리 데이트가 7월 18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3주 남았죠. 3주 남았나요?
3주 정도 남았으니까 뭐 그때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현재까지 합성 옵션에서는 약 8.5 밀리언 달러 정도의 수입을 현실화시켰고 약 6.46센트 정도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클리 콜 중에 커브드 콜은 첫째, 둘째, 셋째 주, 이번 주에는 가격이 이렇게 급히 올라갔다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을 했죠. 그 과정에서 리스판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을 좀 본 것 같아요. 손실을 봤나요? 볼까요? 예, 약 2천만 불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 2천만 불 정도 손실을 봤지만 다음 주 끝까지 포함을 시키면 뭐 4밀리언 정도로 줄어드네요. 그리고 가격이 지금 현재 323불로서 다음 주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5.8%에서 4.3%에서 8.1%까지 잘 스프레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음 주 프리미엄은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입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3주 동안에 테슬리는 커브드 콜에서 약 6.7센트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손해는 아니고 돈을 조금 벌긴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크레딧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의 테슬리는 이번 주에 돈을 조금 벌기도 했고 돈을 잃기도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보험료 낸 것까지 포함을 해보니까 약 6.4 밀리언 달러 정도 손실을 보게 되네요.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죠? 지난 그 2주 동안 돈을 잘 벌었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잘 프로텍션 해서 오늘까지 3주차까지 위클리 콜에서는 약 2.4밀리언 정도 돈을 벌어서 약 1.84센트의 이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본 6.4센트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 1.8센트에서 약 0.08달러 8센트 정도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처럼 테슬리도 아마 앞으로 남아있는 다음 주 한 주 더 가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되면 테슬리의 이제 분배금 예상을 해볼 텐데 그 시간까지 가격이 다음 주에 테슬라의 가격이 더 올라주면 여기서 이제 이익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35, 340 이 합성 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높아지면 여기에서 금방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3주차까지 보고 있는 8센트에 너무 그렇게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룹 B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16.71달러에 클로즈가 됐고 엔비디아는 157.75달러입니다. 30일 변동성은 34.2%.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큰 그 급등이 생겼습니다. 이 이유가 이제 이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그 회사들의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그리고 현재 뒤처지고 있는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애플하고 메타 같은 경우 거의 뭐 전력으로 돈을 막 수십 빌리언 달러를 쓰겠다라고 하는 발표들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뭐 AI 하드웨어 하면 엔비디아를 따라갈 회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집중적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 덕분에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지난 3주 동안의 이 상승분보다 더 많은 상승이 불과 일주일 새에 생겼어요. 그 덕분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24일, 그죠? 6월 24일이 화요일인가요? 6월 24일 120달러에 있던 합성 옵션을 146달러로 롤업을 하면서 1억 6,400만 불의 이익을 실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54달러. 그 덕분에 지금 현재 130달러와 140달러 두 개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11만 2,640개의 합성 옵션이 열려 있는데 그 중에서 120 이 중에서 이렇게 거의 뭐 반반 나눠져 있죠. 그래서
현재 가격 157달러 기준으로 둘 다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입을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수입이 약 2억 2,300만 불입니다. 현재 실현된 이익보다. 그래서 요거까지 다 더해보면 거의 뭐 3억 6,900만 불, 그리고 합성 옵션에서 오늘 당장 현실화 시킬 수 있었던 그 돈이 약 3.48달러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매니저들이, 저는 이때 120달러 롤오버 할 때 130도 같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130달러는 계속 가져갑니다. 7월 18일까지. 그래서 이제 이걸 만약에 둘 다 너무 똑같이 146달러로 올려버리면, 지금 오늘 당장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또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게 돼서 이 146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빨간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를 보호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130을 일부러 지금 현재 현실화 안 시키고 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내부 매니저들이 굉장히 클레버한 무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매니저들한테 박수를 쳐줍니다. 어쨌든 간에 합성 옵션에서 오늘까지 1.379달러의 수입을 현실화 시켰고, 위클리 콜에서 지난 2주 동안에 이번 주에 급등이 있으면서 큰 손실을 봤죠. 근데 이거는 뭐 거의 한 6천만 불 손해 봤지만, 그 6천만 불 중에서 저희들이 보험금을 받았죠. 보험금 받은 거를 더해주면 약 5천만 불 정도 손실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보험금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험을 트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가격이, 이제 엔비디아의 가격이 잘 못 쫓아가죠, 그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확 올라갈 때 못 쫓아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콜 옵션이, 여기에 있는 콜 옵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콜 옵션에서 이제 상방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타깝긴 하지만, 본주가 올라가는,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들 합성 옵션에서도 이익을 보기 때문에, 특히 합성 옵션에서 보는 이익이 이 위클리 콜에서 보는 손실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 옵션에서 이렇게 막 1억 달러, 2억 달러 가까운, 2억 달러 넘는 수입을 보게 되면, 이 콜 옵션에서, 위클리 콜 옵션에서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오늘까지 위클리 콜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근데 한번 볼까요? 위클리 콜에서 현재 3,400만 불의 손실이 발생됐고,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 약 2.6밀리언 달러 정도 돈을 벌었네요. 그래서 위클리 콜은 오늘까지 결산이 약 3천만 불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29.5센트의 손실이 발생이 돼서 합성 옵션과 함께 엔비디아에는 오늘까지 약 1달러 8센트 정도 수익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자, 코니를 보겠습니다. 코니, 지난주에 참 여러가지, 그죠?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한 30%, 36%인가 돈을 적게 줬어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 그 댓글도 많았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왜 가격은 정말 여기 보시다시피 코인의 가격은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왜 코니가 돈을 많이 못 주냐? 그거는 어떤 이런 타이밍 때문에, 타이밍. 왜 타이밍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만 해도 빨간색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손실이었죠, 손실. 그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0을 이 롤업을 왜 지난주에 안 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쪽에 매니저들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넘기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날 바로 롤업을 했습니다. 300달러짜리를 330으로 롤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330을 다시 360으로 롤업을 하면서 돈을 갖다가 이번 주에 많이 벌었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벌어들인 총 합성 옵션의 수익이 2억 2,2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상을 할 때,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날 발표가 날 때는 그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4주 전이었어요.
그때 그 기간 동안에는 코인이 돈을 못 벌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코인이 급등을 하고 돈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분배금이 낮았죠. 그게 이제 이 어떤 시차에 따른 그 시각 차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래킹을 하면 이제 그 지난주까지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 분배금을 많이 못 받았지만 지금 현재 이번 주 들어서 벌써 2억 2,200만 불, 약 주당 1.44달러 정도 수입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 시켰고 지금 현재 330 스트라이크를 갖는 12,980개의 컨트랙트가 약 주당 23달러 정도의 수익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천만 불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게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예측해서 돈을 미리 땡겨 받기도 하고 또 뒤에 가서도 돈을 벌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매일매일 나오는 그 리얼타임 주가 변동하고는 이게 매칭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점 이해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아무튼 합성 옵션에서는 2억 2천만 불 돈을 벌었고 1.439달러 정도의 수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위클리 커브드 콜에서는 거의 형편없죠. 거의 어마어마하게 돈을 잃고 있습니다. 이게 7월 3일인데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참 7월 3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이죠. 독립기념일 공휴일에는 물론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7월 3일 날 다음 주에 시장이 마감이 되는데 그래서 7월 3일 날 제가 다음 주 방송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7월 3일 날 그때 오후에 이 긴 휴가 기간이에요. 보통 7월 3일서부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7월 3일 날서부터 3, 4, 5, 6 4일 연휴죠. 그래서 보통은 이때 보통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람들 그냥 일주일 다 노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목요일부터 이제 휴가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휴가 기간 때 오후에 제가 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7월 3일은 방송을 못 할 것 같고 그렇지만 7월 4일 날 제가 정리를 해서 7월 4일 날 방송을 정상적으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코인의 이 위클리 콜은 지금 현재 첫째 주, 둘째 주,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약 1억 1,500만 불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여기에서 보험을 받았죠. 보험금 받은 것까지 다 하면 약 8,800만 불 손실이 발생이 되네요. 그래서 총 9,100만 불 정도의 저희들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볼까요? 맞나? 115 8,800만 불. 이게 왜 안 맞지? 이게 빠졌네. 1564. 죄송합니다. 야, 이제 맞습니다. 8,800만 불, 57.5센트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벌어들인 1.43달러 빼기 57센트 위클리 콜에서 손실을 본 57센트에서 코니는 일주일이 지난 현재 약 86센트 정도의 이익을 실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예상으로는 다음 달 발표가 7월 18일이니까 7월 22일 정도 7월 22일 날 이제 발표 날 때쯤 되면 이 330을 다시 롤업을 해서 돈을 더 키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인이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본 것처럼 계속 올라가서 거의 한 350, 그죠? 350이 아니라 거의 400 가까이 가게 되면 아마
다음 달 코니의 분배금이 어쩌면 1불도 가능할지 않겠느냐. 이게 요즘 1불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여기 보시다시피 1불만 줘도 쉐어 숫자가 1억 5,400만 쉐어입니다. 그래서 1달러를 주면 1억 5,400만 불이 내부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코인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거의 400불 가까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인은 상당히 전망이 좋다. 7월 달에 어쩌면 이번 달 올해 들어 처음으로 1불을 갈 가능성도 보인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코니는 이 정도면 됐고. 자,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하는 그룹 D, 대장주, MSTY입니다. 자, MSTY는 겉으로 보기에는 처참합니다. 우선 MSTI 가격이 21.41달러고, MSTI이 383.88달러입니다, 오늘. 30일 변동성 43% 굉장히 높죠.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막 급등과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떨어지고 다시 급등하고 떨어지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뭐 좋다 그러지만 이게 안 좋아요. 이게 옵션 하는 사람들한테는 등락이 있어야 이제 큰 30일 변동성이 생기고 그래야 프리미엄이 높아지니까 돈을 벌 가능성이 생기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다시피 이전에 우리가 이 6월 2일 날 이제 새로운 사이클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390달러가 이 39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하는 이 3만 1000개의 옵션을 그때 당시 가격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롤 다운을 했단 말이죠. 그 롤 다운을 두 번을 걸쳐가지고 롤 다운을 했어요. 그 롤 다운을 하면서 이만큼의 손실이 생긴 겁니다. 8,400만 불.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있던 420달러짜리 또한 370달러로 낮추면서 이만큼의 추가 손실이 생겼고, 그리고 390과 420 나머지 있던 걸 또 계속 잘라가면서 분할로 해가지고 롤다운을 시켰어요. 370, 380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롤다운을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했습니다. 19번을 했어요. 19번을 하면서 발생된 손실이 총 2억 7,300만 불입니다. 2억 7,300만 불의 손실이 한 번도 그 돈을 벌지를 못하고 계속 돈만 잃었죠. 그래서 합성 옵션을 이번 사이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4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합성 옵션이 12만 8,215개 열려 있습니다. 그 중에 7월 11일 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370, 그리고 7월 18일 스트라이크에 370, 7월 18일 다시 380, 그리고 8월 15일 385. 그 중에서 이거 두 개가 제일 크죠. 이거 두 개가 벌써 11만 7천 개인데 370과 380. 요것들이 지금 현재 다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383불이기 때문에 오늘 가격이 383불이기 때문에 요 세 개의 이 총 컨트랙트 수 12만 6천 개가 현재 수익권에 들어가 있어서 수입을 볼 수도 있었어요. 수입을 만약에 현실화 시키면 1억 4천만 불을 현실화 시켜가지고 합성 옵션의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죠? 얼마까지 줄일 수 있었을까요? 합성 옵션을 58센트까지 줄일 수 있었고,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는 돈을 계속 벌었기 때문에 돈을 계속 벌어가지고 본 이익이 43센트, 44센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44센트 더하기, 그죠? 이렇게 하면 한 20센트 정도 이 플러스를 만들어 놓고 이번 주를 클로즈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코니도 일부러 안 했잖아요. 그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더 많은 수익을 올렸듯이 MSTR의 이 미스티의 매니저들도 그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볼 수 있었던 수익이 1억 4천만 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다음 주로 넘기면서 더 큰 이익을 보자라고 하는
그런 보관이 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주까지 결산을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분배금을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분배금으로 지금 현재 재원이 돈이 하나도 없다. 1달러 19센트 정도 손실을 합성옵션에서 받고, 위클리 콜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상당히 장사를 잘했습니다. 위클리 콜에서는 이번 주까지 해서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냈어요. 그러나 여기서 1억 달러 수입 냈지만 여기서 2억 7천만 불이죠. 그래서 이제 1억 7천만 불 손실이 발생이 됐고, 거기다가 또 보험료 낸 돈까지 손실까지 해서 약 700만 불. 그래서 안타깝지만 MSTR은 오늘까지 트레이딩을 통해서 합성 옵션과 위클리 콜에서 결산을 해보니까 MSTY는 오늘까지 현재 75센트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숨겨져 있는 이 보관, 요 1억 4천만 달러가 다음 사이클로 그죠? 이익으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7월 분배금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아쉬운 마음이 조금 달래지시기를 빌어봅니다. 그죠? 안타깝죠?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또 타이밍이라는 게 안타깝지만 이게 막 급등이 생긴 게 이번 주예요. 근데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게 이때만 올라갔을 때 여기서 올라가서 계속 유지를 했더라면 상당히 괜찮았는데 여기서 다운이 됐죠. 하락이 생겼기 때문에 롤 다운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MSTY는 안타깝지만 적자다. 그래도 분배금 나옵니다. 그럼 얼마나 나올 거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나중에 따로 요거 끝나면 따로 가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BI는 뭐 간단합니다. FBI는 상당히 이 합성 옵션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660달러짜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733달러죠. 그래서 약 73달러의 수입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주당 1.74달러의 수입을 낼 수 있는데 안 냈어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는 현재 약 5센트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실현된 손실은 약 29센트, 그러나 이 합성 옵션에서 1.7달러 정도 이상 돈을 벌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 이 메타도 AI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의지,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이 퍼플렉시티를 FBI가 살려고 얼마를 베팅을 했냐면 9.6 빌리언 달러, 그죠? 960억 달러 베팅을 했는데, 아직 96억 달러 베팅을 했는데 퍼플렉시티에서 실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애플이 가져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AI 관련해서. 그래서 FBI도 그렇지만 그 소셜 미디어 분야의 그인이죠. 인스타그램도 가지고 있고 페이스북도 가지고 있고 뭐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왓츠앱 그것도 가지고 있다 얘기하고, 아무튼 뭐 PB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SMCY도 그룹 D고 지금 현재 30일 변동성은 약 72.7%. SMCY도 이번 주에 상당히 급등이 있었습니다. 코인처럼 상당히 급등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오늘까지 뭐 여러 가지 많은 트레이딩이 있었습니다. 합성 옵션에서. 그러나 약 38만 7천 불 정도의 손실을 봐서 3.6센트의 손실이 되고 있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 SMCY의 45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지금 현재 오늘 가격 기준으로 2.58달러의 이익으로 수익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 1.12달러 정도 수입을 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걸 좀 실현을 시키지 않겠나 싶었는데 역시 얘들도 이익 실현을 안 하고 다음 사이클로 넘겼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번 사이클의 합성 옵션에서는 3.6달러 손실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도 상당히 장사를 잘 해서 돈을 많이 벌기는 했어요. 이때 해서 많이 잃었네. 이 급등하는 구간에서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약 6.4달러 손실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보험에서도 돈을 뭐 조금 벌기는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또 1.1밀리언 돈을 손실을 봐서 약 7.17 밀리언의 손실을 봤네요. 그래서 SMCY는 같은 그룹 D입니다. MSTO와 함께 이번 주에 상당히 성적이 저조합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약 71센트 손실이 발생이 됐네요. 그러나 여기 보시다시피 1.12달러, 1.13달러 정도의 이익이 다음 사이클로 그대로 넘어간다는 점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7월 분배금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룹 B 플레이트입니다. 플티는 오늘 61.61달러, 어제까지만 해도 67달러였는데 오늘 거의 5달러 이상 떨어졌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 그리고 팔란티어도 거의 뭐 150달러를 넘보다가 지금 130달러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30일 변동성은 49%로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본 것처럼 이 플레이티가 현실화 안 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6월 16일 날 크게 수익을 봤죠. 그래서 약 1억 2천만 불 정도 이익을 보고 그동안 계속 부지런히 잘 해서 현재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이 발생이 돼서 약 11달러의 수입이 실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다음 사이클이죠. 7월 16일 날 발표하는 분배금 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의 위클리 콜에서는 장사를 어느 정도 잘해서 약 13밀리언 1300만 불 정도 돈을 벌었고 다음 주 끝까지 포함을 하면 커브드 콜에서는 약 1900만 불 정도의 수입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분배금을 보험금이죠. 보험금을 뺀 가격이 현재 약 1100만 불, 약 1.21달러의 추가적인 수입이 현재 분배 재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27달러가 오늘까지 플레이티에서 실현된 수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그룹 D 분배금을 보기 전에 그룹 C 분배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코니가 저희들이 제가 예상은 73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나온 돈은 53센트가 나왔죠.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뭐 저희들이 그 PL 밸런스에서 보시다시피 이 테슬리 코니죠. 코니 보시다시피 그동안 누적 적자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그동안 누적 적자가 지난주 수요일 전까지만 해서 누적 적자가 거의 5억 달러가 넘는 돈이 그동안 누적 적자로 계속 쌓여오면서 네버가 다운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누적 적자가 쌓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때 내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9.18달러까지 지금 현재 다운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다운되어 있는 9.18달러에 이 누적 내부 손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반영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자꾸 누적 적자를 얘기를 하면 누적 적자가 시한폭탄이 돼서 나중에 언제 한번 빵 터지는 거 아니냐. 여기 이게 일반 주식은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그 인컴 ETF는 특히 일드맥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매일매일 발표되는 매일매일 우리가 보는 이 가격 있죠. ETF의 가격 속에 이 계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가 다운이 된다는 얘기는 누적 적자 계속 그동안 쌓여 왔었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돈은 적게 줬지만 실질적으로 1억 7,500만 불을 벌어가지고 53.54센트를 주면 분배금으로 지급된 게 7,900만 불이 분배금 나갔고 나머지 9,500만 불이 내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가 더 이상 하락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적 적자를 어느 정도 줄였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 상당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분배금 적은 거에 너무 실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그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한 번, 두 번 받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뭐 10년, 20년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내부를 어느 정도 프로텍션을 보호를 해가면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잘 키워가지고 오랫동안 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조금 생각보다 분배금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실망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지난 43센트 나온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마음이 그런가요? 항상 2달러에 눈이 가 있는 건 사실이죠. 작년 11월 달에는 2달러 줬어요. 그래서 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들하고 좀 비슷하게는 안 나왔어요. 거의 뭐 제대로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을티 같은 경우는 9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9.2센트가 나왔네요. 다행히. 그리고 YMAC은 15.82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15.74센트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YMAX도 16.09를 예상했는데 15.48,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룹 D의 중요한 거는 MST와 SMCY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MSTY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잃고 있고, 또 SMCY도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IB30, 30일 변동성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 일들을 계산해 보니까 MSTY 같은 경우는 거의 78.6센트가 나와요. 근데 이제 78.6센트가 나오면 도대체 어떤 정도의 임팩트를 주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IB30에 나오는 거 그대로 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간단하죠. 근데 이제 조금 그 시기 하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의 돈이 나올지를 한번 저희들이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YMAC하고 YMAX는 이번 주에 발표된 그에 나오는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현재 YMAC은 10.69센트, 그리고 YMAX는 16.62센트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을티는 약 8.89센트 정도 나올 걸로 저는 그냥 에스티메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PL 밸런스에 가서 MSTY 같은 경우 이제 저희들이 이 테이블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여기 이게 크게 블록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 안에는 저희들이 그 MSTY의 매니저들이 그 사이클마다 자기들이 그 옵션을 팔고 사고 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잃기도 하고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 이후에 오늘까지 전체적인 보면 사실은 9억 3천만 불의 돈을 벌었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옵션에서 돈을 못 번다라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MSTY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달서부터 오늘까지 돈을 벌어들인 돈이 9억 3천만 달러의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그럼 왜 이 MSTY 가격이 못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는 이유가 제일 큰 부채가 바로 분배금입니다. 지금까지 9억 3천만 불의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분배금으로 나간 돈이 14억 8천만 달러가 돈이 나간 거예요. 즉, 벌어들인 돈보다 훨씬 많은, 그죠? 훨씬 많은 돈이 나갔는데, 그러면 요 차익이 얼마냐? 요 차익을 볼까요? 차익을 보면, 요거 빼기, 요거. 차익이 거의 5억 5천만 달러가 난다는 겁니다. 벌어들인 돈보다 5억 5천만 달러가 더 나갔기 때문에, 분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부가 40달러에 갔던 내부가 지금 현재 21달러까지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내부도 얘기하고 AUM도 얘기를 하는데, 이 돈을 수입을 생기면 빠져나가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빠져나가는 것 중에 제일 큰 부채가 이 분배금입니다. 그래서 분배금을 그동안 너무 많이 줬어요.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이 내부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거의 3분의 2가, 그죠? 3분의 11월서부터 이제 이번 6월까지 거의 8개월입니다. 8개월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회계연도까지 넉 달 남았어요. 넉 달.
$100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지금까지 분배금 지급해오던 식으로 돈을 줘버리면 이 어쩌면 MSTI가 10월 말이 되면 그죠? 회계연도 끝이 되면 $10 이하로 떨어질 $10 가까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난 3번의 사이클 동안 흑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흑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돈을 많이 못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6억 달러의 돈을 벌었을 때 2.37을 줬죠. 그러고 나서 2억 8,700만 불에 거의 반으로 보면 1.7, 그죠? 근데 1.4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돈을 잃었잖아요. 이제 이번 사이클에. 중요한 건 이번 사이클에 돈을 잃었다는 거예요. 돈을 잃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그 30일 변동성 기준으로 봤을 때 78.6센트지 않습니까? MSTY를. 그러면 우리 여기서 78.6센트 돈을 준다. 그러면 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0.786 돈을 준다면 분배금으로 나오는 게 1억 7,900만 불이에요. 자, 1억 7,200만 불의 돈을 잃었는데 거기다가 1억 7,900만 불을 돈을 더 얹어가지고 내부에서 돈을 빼내가지고 그죠? 빼내가지고 78.6센트를 주고 나니까 이번 사이클에서만 적자가 3억 5,200만 불입니다. 그러면 누적 적자가 7억 2,900만 불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이 내부가 4.9빌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4.9빌리언에서 3.52빌리언 줘봐야 그게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정도의 큰 적자를 언제 한번 봤었냐면 지난 2월 10일에서 3월 7일 그 사이클에 3억 7,600만 불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을 갖다가 옵션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2억 3천만 불 손해를 본 데다가 매금 1억 4,200만 불 나와서 3억 7,600만 불이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이대로 할 것이냐? 그냥 78센트 줬는데 1달러도 아니고 78센트를 준 거예요. 그럼 이제 1달러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일 낮은 게 1.3이에요. 그죠? 1.3 미니멈이 1.3356. 자, 요때가 제일 낮았다 이거죠. 1.34. 그러면 1.33은 줘야 되지 않느냐? 좋습니다. 1.33을 한번 줘보죠. 1.33을 주면 분배금만 나가는 돈이 3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때 당시에 1.33을 줄 때 분배금 나간 게 1억 4,700만 불인데 똑같은 1.33인데 지금 분배금 나가는 것이 거의 2배 이상이에요. 왜냐? 최저 숫자가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달러 이상은 참 안 주는 게 저는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달러 이상을 줘버리면 벌써 지금 4억 달러에 4억 달러. 1달러만 줘도 지금 밸런스 상에서 이 손실이 4억 달러면 4.9빌리언 달러의 10%입니다. 내부가 10%가 빠져요. 21.41에서 20달러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체감이 안 되지만 과연 이렇게 크게 손실을 감수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제 생각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 ETF가 많은 분배금을 줘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더 벌고 그래서 분배금을 더 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모든 사람이 바라지만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선순환만 돌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1불 제 생각에는 어쩌면 이번에는 1불 이하로 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0.87을 주면 0.87을 줘도 거의 3억 7천만 불이에요. 누적 적자가. 그래서 저는 제가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30일 변동성과 동일한 0.876을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아마 더 줄 거예요. 더 줄 거는 같은데
아, 여러분들 혹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0.87을 하는 이유는 이 어떤 MSTY ETF의 어떤 건강도를 높이는 이제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는 0.876센트를 0.876달러를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CY는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볼까요? SMCY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3,800만 불의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까지 지급한 분배금이 6,300만 불입니다. 그죠? 상당히 많죠. 그래서 약 2,500만 불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일 변동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8달러죠. 그러면 1.18달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1.18달러를 주면 분배금이 1200만 불이 더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1200만 불 더하기 7500 해가지고 2000만 불 정도가 돈이 더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총 3800만 불. 그래서 어쩌면 1.18달러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SMCY의 돈을 보면 제일 적은 게 1.41, 제일 많은 게 2.3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세 번의 사이클에서 평균 값이 약 1.49 나오거든요. 1.49 나오는데 1.49는 너무 많은 것 같고 1.49를 한번 넣어볼까요? 1.49를 넣어보면 요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IB30에 맞게끔 해서 1.18달러 정도, 1.18이죠. 1.18달러 1.18달러로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1.18. 자, 요렇게 제가 예상을 해보고요. 아마 제 항상 바라는 건 제 예상치보다 돈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그 분배금 예상은, 그룹 D 분배금 예상은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자, 이렇게 MSTY는 87.6센트, 이거는 1.1802 이렇게 하면 MSTY는 현재 43.8%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이고, SMCY는 72.7% 30일 변동성과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18달러 정도로 예상을 해보고, 요거 스크린샷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까지 해서 지금 시간이 벌써 52분이 넘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뭐 ETF든 일반 주식이든 이게 서로 이제 매매하는 스타일이 누구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스타일 중에 버티기와 타이밍 매매가 있는데, 버티기라고 하는 건 장기 보유를 하는 거죠. 사고 팔고 없이. 근데 이제 타이밍 매매는 올라갈다 떨어지겠다 그러면 바닥이다 싶으면 사고, 그리고 최고로 왔다 그러면 파는 겁니다. 이게 누구나 이걸 정말 알 수만 있으면 이건 정말 최고의 이 방법입니다. 돈을 잃을 수가 없는 방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타이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타이밍을 알게 되면 그거는 이 타이밍을 알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면 그거 불법입니다. 그게 내부자 거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개미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 버틴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월 2일 날, 올해 1월 2일 날, 이때 250불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쭉 가지고 계시다가 지난 6월 말서부터 관세 영향으로 막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지금 요 최근에 와서 올라갑니다. 한 두세 달 동안 올라가는데, 만약에 1월 2일 날 아무 생각 없이 사서 들어갔던 분들은 6개월 동안 보유만 하고 있으면 375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100달러, 120달러 이상의 수입을 보게 되는 거, 50% 이상의 수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1%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기를 하게 되면 이런 급등장들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익으로. 근데 이걸 사고 팔고 하면 이 세 번의 중요한 급등장을 이렇게 캐치를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캐치를 했는데 요거를 놓쳐버리면 벌써 순이익이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도 듣고 글도 이렇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이걸 지금 이거 한번 올라가면 이걸 팔고 싶어 가지고 막 손가락이 건질건질한 거죠. 근데 그걸 참으시라는 겁니다. 그걸 참으시고 한번 들어가면 길게 가져가시잖아요. 길게 가져가시면 먼저 코인을 만약에 가져가셨다. 그러면 벌써 50% 이상의 수익이 이미 예정이 된 거죠. 이걸 다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것까지 다 견뎌내셨으니까. 거기다가 코인을 가지고 계셨으면 지난 분배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지난 6개월 동안에 4.84달러의 분배금이 지급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본주에서 50%의 이익을 보고 분배금에서 4.84달러의 이익을 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이 생기면 코니의 이 합성 옵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코니 또한 이익을 계속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주와 1등 XETF에서 동시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고 팔고 하는 분들은 버틴 분들의 3분의 1 혹은 2분의 1 이상 이익을 보기가 힘드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것도 벌써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역사적으로 S&P 500을 지난 1988년 1월 1일 날 사셨으면 지난 35년 즉 12,775일 동안 그대로 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0,000가 41만 7천 달러가 됐습니다. 근데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그 베스트 5일을 빼먹은 거예요. 그걸 빼먹은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단지 5일만 빠진 거예요. 12,775일 중에 5일만 베스트 5일만 빼먹었는데 수익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50일을 빠졌어요. 50일 자체가 많아 보이죠. 근데 12,775일 중에 50일이에요. 1%도 안 되는 날짜입니다. 그 날짜를 빼먹었는데 $10,000가 31,000달러가 된 거예요. 버틴 분들은 41만 7천 불. 그죠? 이게 몇 퍼센트? 4,000% 이상이죠. 4만%인가. 자,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사고 팔고와 버티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제일 잘 보여주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애미로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1년에 막 수천억씩 못 벌잖아요. 그렇지만 천천히 적립식으로 들어가든 어떻게든 한번 들어가면 팔지 마시고 계속 버티라는 거죠. 버티면 시장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이익을 여러분들은 수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버티기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투자 전략이냐. 느린 것 같지만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들어가서 버티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거의 19살부터 투자해가지고 40년을 넘게 배운 것 중에 제일 큰 교훈이 이겁니다. 버티는 거. 사고 팔고 안 하고. 한번 들어가면 계속 버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